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5년 11월의 어느 날,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자신들이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라고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두 남녀는 현지 법률에 따라 중국에서 강제로 추방이 되었고요. 몇 달 후인 2016년 1월 한국으로 송환되게 되는데요. 비행기에 내린 두 남녀가 고국 땅을 밟고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껏 기뻐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들을 주시하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강하게 반항하면서 소리쳤죠.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공항에서 이날 붙잡힌 남성의 이름은 주진우, 그리고 여성의 이름은 유정숙이었습니다. 주진우는 과거 1996년도까지 대구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던 양궁 선수였는데요. 그 당시 22살이던 주진우는 달서구에 있는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진한 대회 성적과 또 진로로 인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힘든 시기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유정숙이었던 겁니다. 당시 6살 연상이었던 유정숙은 같은 달서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모도 예뻤고 상냥한 말투에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근처 숙소에서 머물고 있던 이 주진우가 종종 슈퍼에 들러서 물건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요. 곧이어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합니다. 특히나 주진우가 유정숙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정숙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물론 연인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게 됐지만 주진우는 유정숙에 대한 마음을 도저히 접을 수 없었고요. 결국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에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 유정숙의 남편이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불륜남 주진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유정숙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보다 11살 연하였다고 해요. 주진우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혼을 하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참다 못한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요. 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과 설득, 하지만 아내는 주진우와의 은밀한 만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다 남편이 결국 그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되죠. 며칠 후 12월 초 유정숙이 남편과 대구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진우가 남편에게 다짜고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네 한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되죠.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진우가 당신 부인이 사랑하는 건 나야.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이혼을 해라 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고요. 남편 이 씨가 말도 안 된다면서 코웃음을 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하지만 주진우는 이렇게 아무런 답 없이 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둘러서 그의 뒤를 쫓아 나섰고 어깨를 잡아서 돌려 세워서 너가 폭행을 하지 않았냐,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막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결국 한바탕 몸싸움이 이어지죠. 엎치락 덮치락 그러던 차 이 유정숙의 남편이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되었고요. 그 틈을 타서 격분해 있던 주진우가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양궁 선수입니다. 이 씨의 얼굴,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저항하던 손짓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주진우가 흠칫 놀라서 손을 뗐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죠. 주진우는 순간 패닉에 빠졌지만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태워서 달성군 옥포면 그 구마고속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누가 발견해서 그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시신에 불을 질러서 훼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 이 씨는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7년 6월 대구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배수로에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배수로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에 떠오른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신고하면서 이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시신이 반년 전에 실종된 유정숙의 남편이라는 게 밝혀졌고 수사가 빠르게 그 유정숙과 주변 인물을 위주로 진행되던 차 경찰도 다 알아요. 주진우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신에서 주진우의 혈흔까지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확실하게 두 사람을 용의자로 이제 지목을 하고 서둘러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정숙의 남편이 살해당한 시점, 즉 1996년 12월부터 그 어느 곳에서도 주진우와 유정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 생활 반응도 깨끗했죠. 경찰은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대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90년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해결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요. 당시에 살인죄 공소시효 유효기간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수사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듯 했는데 그러다 2015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자진 추방을 당해서 이 두 사람이 돌아왔던 겁니다. 유정숙의 남편 이 씨를 살해하고 난 후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주진우와 유정숙 주위에 불륜 사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 이 씨가 죽었다라는 게 알려지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될 게 뻔했죠. 그때 이제 주진우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사는 건 무리다. 두 사람은 브로커를 통해서 외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쪽으로 갔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신분을 감추고 숨어 지내다가 한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답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건 날로부터 딱 15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살인죄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15년만 지나기를 기다렸고요. 2016년 1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타임은 15년하고도 4년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때 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던 거죠. 승리감에 어쩌면 도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시점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도 주진우는 당당했습니다.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아니요. 정확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약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범행을 저지른 건 1996년 12월입니다. 해외로 도망간 건 1997년. 그리고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 한국에 돌아온 건 2016년. 그러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는 2011년이 아니라 2030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헛된 꿈에 부풀었던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항에서 즉각 체포됩니다. 처음엔 의기양양한 태도였지만 이내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전해지죠. 하지만요, 황당하게 주진우가 내가 사실 1997년에 밀항을 한 게 아니다. 한국에 그동안 계속 숨어 살다가 내가 2014년에 밀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자기가 밀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조사해봤더니 1997년 이후에 주진우, 유정숙 두 사람 모두 금융거래 또는 공과금을 납부했다라든지 이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정숙은 1997년 이후에 장기 실종 상태가 돼서 이미 법적으로 사망했고요.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 두 사람. 재판에서 유정숙의 남편 이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주진우에게는 징역 22년이 내려졌고요. 범행을 묵인하고 주진우와 함께 밀항했던 유정숙에게는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됩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돼서 좀 시원한 듯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강제 출국을 선택했던 걸까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너무 당당했던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들이 살해 직후에 일본으로 갔다고 해요.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막 검문이 강화가 되니까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깁니다. 중국에서 꽤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국으로 몰래 반입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귀국을 몇 년 미뤘던 거죠. 그러다가 모르겠다. 어차피 뭐 그냥 가도 이제 처벌받지 않을 텐데 싶었고 당당하게 중국 공안한테 가서 나 불법 체류자다. 돌려보내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중국 쪽에서 그들의 신원 정보를 한국에 보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19년 전에 대구에서 이 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공항에 숨어서 드디어 이 영구미제 사건의 마침표 찍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양궁 선수가 어긋난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그리고 도주자가 되었고 19년 이상을 이 해외에서 전전긍긍한 후에 치밀한 계산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정의를 피할 수 없었던 이야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는 원래 악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살해 이후에 자신과 애인을 지키기 위해 더 악한 인간이 되었던 걸까요? 이제라도 죗값을 받게 되어 스토리가 안도하는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